번째, 여러분, 갓 이혼을 하신 우리 이혼녀, 돌싱녀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또 이거는 그 돌싱된 남성분들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도 이혼한 후에는, 사람이 망가지기가 쉽잖아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또 생활 리듬도 그 결혼 생활과는 루틴이 많이 깨져서 생활 리듬도 깨졌지, 정신도 피폐해졌지, 거기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경단녀 이혼녀들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했을 경우, 아이들을 자기가 양육해야 될 경우 경제적인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에서 굉장히 헤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피폐된 정신 상태와 그 불안한 경제 상태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 상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거기 속에 그 이혼녀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경단녀 이혼녀들의 현실이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회 경험한 지는 오래돼서 지금 사회의 흐름에 밸런스를 맞추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럴 때 저는 몸으로 뛰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국민카드를 이용한 배움 배움 수업을 그 단계를 거쳐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경단녀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배운다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데, 그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에 대한 드는 비용이 최소 요즘은 작은 가게를 시작해도 1억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단녀, 그야말로 경단녀예요. 일을 논 지가 오래돼서 이 경제적인 흐름과 소비자 패턴이나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 감각이 사실은 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섣불리 이 창업을 했다가는 또 그 1억이란 돈도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국민카드를 이용한 사회적 제도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배우는 건 좋되 창업으로 연결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에 드린 몸으로 뛰라는 말씀은 이렇게 배우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알바몬이나 당근, 그 정보들을 보면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김밥 많은 일, 또 식당에서 서빙 보는 일, 또 햄버거, 수제 햄버거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 또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샌드위치 만드실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위주로 할 수 있는 알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거긴 그 육체 노동이잖아요. 감정 노동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걸 제가 권해드리면 나를 무얼로 보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김밥을 싸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해요. 우리가 김밥 싸는 일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김밥집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떡집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떡 만드는 것만 터득을 하게 될까요? 떡집의 전체적인 그 운영 방침이나 운영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이 얼마나 올라야 직원들을 얼마나 월급을 주고 순이익을 얼마나 취할 수 있는지, 각 식당,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 그런 등등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혼한 다음에는 운동을 따로 해줘야 이런 나쁜 에너지, 나쁜 정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키워야 되지, 지금 직업도 없는 상태지, 경제적으로는 빚이 있든지 아니면 빚이 쌓여갈 상태라고 한다면
네, 운동을 또 쪼개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직업을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까지 차례를 절차를 다 밟는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 사이에 또 빚은 쌓이게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뛰는 일, 뛰어서 습득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몸을 쓰는 일부터 해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석이조잖아요. 몸으로 뛰어서 거기 뭐 김밥이면 김밥, 햄버거면 햄버거, 떡이면 떡, 식당이면 뭐 한식당이면 한식당. 네, 그런 기술도 눈으로 또 몸으로 직접 터득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런 분야는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그 모든 종합적인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나중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지식들을 터득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배움의 장이라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우리 돌싱 선배 언니들도 맨 처음엔 아이들 데리고 이혼을 해서 정신 없을 때 그냥 나가던 공과금, 아이들 위한 그 뭐죠? 그 보험료, 또 거주하게 된 주택의 임대료나 뭐 관리비, 또 자기 보험료, 그런 거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쓰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영책을 알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충분한 기본 지식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분야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인생이 커나가는 그런 선배 언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 국가 시스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우리 단절력, 그야말로 경력 단절이기 때문에 센스가 부족하니까 창업까지는 참아라. 네, 국가에서 조직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의 시스템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 대충 보니까 제과제빵도 있고, 현대적인 퓨전 디저트, 퓨전 떡, 또 그리고 한식, 중식 요리, 뭐 컴퓨터 교육 다양하지만, 네, 그 배우는 것까지 굉장히 좋아요. 권해드리고 싶고, 그 수업료도 부담스럽지 않고 참 혜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으로까지는, 네, 연결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한 상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의, 네, 그런 뭐라고 하나요? 공통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몸으로 뛰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고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 배움의 과정, 배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배워라. 하지만 이 배움도 돈을 안 벌면서 수입이 없으면서 하기에는 심리 상태도 너무 불안하고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니까 몸으로 뛰는 일부터 우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가 제도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몸으로 뛰는 일이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니고 내가 못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고 미래에 내가 오너가 되기 위한, 네, 그런 것을 위한 준비라 생각을 하시고, 네, 기술과 성장과 또 몸으로 뛰니까 운동도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일석삼조네요. 네, 그렇게 직업을 구하시고 안정적인 상태의 경제력을 체계적으로, 네,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거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하고 있는 그 국민 배움 카드로서 배우는 시스템은 참 체계가 좋아요.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여자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움의 그 기간이 끝나면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 플러스 싼이자의 대출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후배 어린 도시인들은 자본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의 사람들은 배우기도 하고 이거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고 싼이자의 대출이 5천만 원이나 나오니까 자기 신분으로도 어디 은행 가서 5천만 원 대출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배움, 국가의 지원, 창업 이거를 쫙 연결해서 밟아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카페가 막 너무너무 그 공급이 많은 상태잖아요. 거의 과잉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시스템의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카페를 보시면, 동네 카페를 보시면 여러분 1년을 잘 버티던가요? 한 3, 5개월 버티다가 임대라고 이렇게 편말 붙인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 경단녀, 이웃녀들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된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에서 배움까지는 딱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배우셨다고 한다면, 내가 제과제빵의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면 바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창업으로 가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몸으로 뛰는 일, 제과제빵을 구하는 큰 제과점에 가셔서 밑바닥부터 진짜 배우는 마음으로 빵을 구면서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제과점은 요 정도 매출을 올려야 몇 명 정도의 직원을 내가 같이 함께할 수 있고, 또 내가 순이익을 얼마 정도 챙기려면 이 정도 규모의 그 제과점을 운영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터득을 하게 되죠. 이론으로 듣고 제과점을 차렸다가 또 망하는 우리 또 젊은 친구들, 중장년 퇴직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더 이상은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시 한번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배우되 일단 경제력이 자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다음 달에 나가야 될 어떤 규칙적으로 나가야 될 공과금들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직업이 없다. 그렇다면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들을 잡으시고, 또 그 기회를 잡아서 그의 적성에 딱 맞고 그 길로 성장하고 싶다 하시면 창업과 연결된 국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진행하지 마시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큰 분야의 밑바닥부터 가셔서 경력을 쌓으셔서 그 운영 체계를 완전히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셔서 성장해 가셔라. 이 절차를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 무모한 자신감이 우리에겐 또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안정적인 경제력 상황에서 남편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자신감을 좀 망하나 성공을 하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아이를 내가 당장 양육해야 되고 당장 이혼해 나와서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정상적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가 내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나 모든 나의 커리어의 면에서 안정이 됐을 때, 저는 이것을 이혼하고 직업을 잡는 데까지, 또 자기가 생활 전반적으로 또 아이들 양육 상태까지 안정적으로 클 때까지 10년을 보거든요. 대부분 도심 언니들이 10년이면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언니들이 다른 성장을 위한 모험도 해보고
그 자기가 정한 자본 안에서 저런 것도 다시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단시간에 빠른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또 인생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력부터 갖춘 다음에 그 다음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10년 정도는 모든 경제력의 안정성, 부자가 아니라 안정성을 다져가는 데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잊어버리실까봐 또 제가 말이 두서가 없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자면 우선은 다급해요. 다음 달에 날 공과금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경력도 끊어져서 그 옛날에 하던 일로 다시 취직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또 조심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일단 뭐를 하시라고요? 몸으로 뛰는 아르바이트. 투잡도 좋고 쓰리잡도 좋고 그걸 일단 시작하셔서 다음 달 공과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안 내면 빚으로 쌓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명히 내가 이건 배우고 싶다는 그 목표가 생겼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줄이시던가 그렇게 해서 시간과 그 프로그램에 헌신하셔서 잘 습득을 하시고 잘 배우세요.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바로 창업으로 가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싼 이자의 대출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터득한 자격증을 가지시고 큰 그 분야의 큰 회사나 그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1, 2년간 경력을 쌓으시면서 운영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터득을 하셔라. 그리고 창업을 해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요즘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저 혼자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갖는 데는 아이를 데려오셔서 키우면서 경제력을 쌓아가셔야 되는 돌싱녀, 돌싱 이혼 후배 언니들보다는 훨씬 쉬웠죠. 왜냐면 저만 방탕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제가 술이나 연애사나 그런 어떤 사기나 그런 거에 제 스스로 제 자신만 빠지지 않으면,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경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지신 분, 돌봐야 되는 아이를 가지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고 쉽겠죠. 그래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부자는 결코 아니고 그래도 안정적인 경제력이 닦아진 상태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이렇게 투자나 증권이나 코인에 그런 거에는 손을 대기도 싫어하고 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아니고요. 저는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요즘은 그 미디 작곡에 다시 손을 대고 있어요. 그걸 배워서 좋은 곡들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작권은 이제 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꾸준히 곡을 올려서 판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 마지막 목표는 그건데, 어제 첫 페이지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고 이제 음향 장비니 그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일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작곡도 하나하나 배워서 거기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게 저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도 우리 후배 돌싱녀, 이혼녀들은 제가 오늘 해드린 말 정말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한 책으로만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고생하는 우리
돌싱 후배 동생들 또 언니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피부로 와닿게 깨달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빚이 쌓이는 것을 좀 무서워하셔야 돼요. 다음 달이 쌓이면 그 다음들도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공과금을 어떻게 카드빚으로 뭐 조금 쌓여도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꺼 나가시면서 다음을 위한 성장을 해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또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일어나지니까 몸 쓰는 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시고 그게 굳은 일이 절대 여러분이 굳은 일을 하는 그 신분인체로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다 운영하는 거 배우셔서 나오셔서 실제 현장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터득하는 그 현장 살아있는 그 지식을 터득하고 나오셔서 창업을 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린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두 번째 이혼도 실패인데 두 번째 와서 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노력하다 하는 실수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기가 우리 여자로서는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몸도 남자들보다는 몸도 약하게 태어났고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만큼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자신 없어지면 아이들 키우는 거 또 누가 책임져 줄까요? 냉정하지만 아이들도 내 거잖아요. 내 몫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 왕언니가 오늘 전해준 3가지 포인트 반드시 생각하셔서 구직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구하시고 좋은 성장하시고요. 네, 잘 살아야죠. 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